종로구의 대단지 아파트 경희궁자이. 오늘은 바로 경희궁자이 아파트의 8월 매매 현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초반에는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서울 대부분의 아파트 매매가 거의 꽁꽁 묶여 있었는데요. 최근 몇 년간 아파트 가격에 분수령이 되는 달이 있지요. 바로 6월입니다. 6월부터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7월까지는 많은 거래량을 보여주었습니다. 경희궁자이 아파트도 역시 올 6월에 많은 거래량을 보여주면서 최고가를 갱신했습니다. 20년 8월 26일 현재 경희궁자이 국토교통부 실거래 가격은 17억 4,500만 원이 최고가입니다. 그렇다면 8월 현황은 어떠할지 네이버 부동산을 살펴보겠습니다. 84제곱미터 호가가 16억대에서 21억대까지 상당히 큰 편차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의 뒤를 이어 서울 전역으로 가파른 아파트 호가가 나타나는 분위기입니다. 갑자기 1억 이상의 가격이 올라도 매물이 없어서 아파트를 살 수 없는 지역들이 늘어나고 있고, 높은 가격에도 매물이 나오면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매도자 우위의 시장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년 8월까지의 경희궁자이 2단지 실거래량입니다. 2019년도와 비교해보면 6월, 7월 거래량이 비슷하지요. 그런데 8월부터 거래량이 급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 수요가 줄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전세 시세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매수와 동시에 전세를 놓아서 갭 차이가 상대적으로 작은 매물, 그리고 실제 거주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입주 가능 매물이 거의 소진되어 찾아보기 힘든 상태라는 점도 분명히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아직 일주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서울 아파트 전반적으로 보합세로 가는 분위기인데요. 6, 7월간은 상당히 대조적인 상황이고, 2018년과 2019년도와도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아무래도 큰 폭으로 올라버린 호가가 매수 심리를 위축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두 가지 큰 축이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과 다주택자의 취득세, 이 두 가지 축은 실거주 위주의 부동산 시장으로 전환하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갭 투자의 투자 심리를 상당히 억제시킨 효과를 주고 있는데요. 조정지역의 취득세는 84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1주택자는 3%이지만 2주택자는 8%로 거의 3배에 달합니다. 그리고 3주택자 이상, 그리고 법인은 12%이니까 4배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추가되는데 취득세율의 10%이므로 다시 정리를 하면 1주택자는 3.3%, 2주택자는 8.8%, 3주택자 이상 그리고 법인은 13.2%가 부과됩니다. 이 취득세는 양도소득세와 다르게 매도자에게는 직접 와닿지 않는다는 것이 큰 차이점인데요. 감이 잘 안 잡힐 것 같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경희궁자이 84제곱미터 아파트를 17억 5천에 매수한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1주택자는 5,700만원, 2주택자는 1억 5,400만원, 3주택자와 법인은 2억 3,100만원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결국 1주택자와 비교하였을 때 2주택자는 18억 4천만원,
3주택자 이상 그리고 법인은 19억 2천만 원에 매수를 하게 되는 셈입니다.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을 살펴보면 이러한 경향은 더욱 확실하게 확인이 됩니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 지표가 되는 곳은 보통 강남과 송파이죠. 두 곳 모두 12.16 부동산 정책 이후 1월 말부터 6월 초까지 마이너스 지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희궁 자리가 있는 종로구는 뒤늦게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마이너스 지수를 보여주었네요. 강남은 4월 넷째 주 마이너스 0.29로 최저점이었고 송파는 4월 둘째 주 마이너스 0.19로 최저점을 보여줍니다. 경희궁 자이는 2020년 3, 4, 5월은 마이너스 지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4월 셋째 주 마이너스 0.04로 가장 낮았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서울 지역은 4월달이 최악의 달이었었네요. 이런 모습은 전국의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6월부터 상승세가 보이다가 서울은 7월 이후 확연하게 감소세를 보여주었는데 8월에는 상당히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남구와 송파구의 보합세가 9월에는 반등을 할지 여부가 올 하반기 서울 아파트 가격의 주요 변수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방은 전혀 떨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수요가 지방으로 옮겨간 것일까요? 광역시 역시도 8월에 서울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실거래 수요가 많고 규제가 덜한 지방, 그리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았던 곳들이 뒤늦게 가격이 반영이 되어 상승세를 보여준 모습입니다. 그럼 2018년도를 알아보겠습니다. 9.13 대책이 있었던 해였죠. 8월, 9월은 변동률이 높았다가 9.13 이후의 영향을 받아 9월부터 낮아지는 변동률을 보여줍니다. 당시 정말 강력하다고 생각이 되었던 부동산 정책이었죠. 2019년도에는 8월부터 12월까지 꾸준히 변동률이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시 12.16 이후로 한풀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부동산 대책 이후로 과도기가 한동안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2020년에는 무언가 달라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변동률이 단기간 내에 상당히 급격하게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영향을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겠고요. 임대차 3법, 그리고 추석, 이런 여러가지 복잡한 요소들이 작용을 하겠는데요. 분기점이 될 수 있는 시점은 9월 중순 이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매도자 우위의 시장이 유지가 되어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것인지, 가격 부담의 매수 심리 위축으로 보합세를 이루어갈지 아직은 미지수이지만 송파구와 강남구의 아파트 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시기인 2021년 중반까지는 예년처럼 갑작스런 상승세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